매번 고등어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극장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 둘째, 공연 중 커튼콜을 제외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공연 중 극장 밖으로 나갈 시 제 입장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극장 내 배치되어 있는 북은 공연 도중 사용될 예정입니다. 관객분들께서는 무대 위의 공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극 고등어 지금 시작합니다. 겨드랑이 거뭇거뭇, 여기도 거뭇거뭇, 허벅지 꿈틀꿈틀, 척추가 찌릿찌릿, 가슴이 꼼지락꼼지락, 귓불이 간질간질, 손톱이 자라는 느낌, 입술이 마르고 입속엔 침이고요. 코끝이 따갑고 팔다리가 어색해, 아랫배가 묵직해, 발톱이 낯설어, 어깨가 불편해, 눈썹이 간지럽고 눈꺼풀이 갑갑해. 눈을 비비다 비비고 비비다. 3초간의 침묵. 이건 눈꺼풀을 열어 눈을 뜨는 소리.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바라보는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 너에게, 나에게. 닿는 소리, 없는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 속 네모난 교실 속.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다. 딱 이만큼. 다시 내쉬어 내려온 어깨 높이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아니 47도 돌리면 나의, 너의. 눈동자에서 출발한 시선이 1, 2, 3, 4, 15, 16, 128, 120, 376cm를 가로질러 닿은 그곳은 너의, 나의. 왼쪽 귀 귀와 머리카락 사이 작고 푸른 점 하나. 나는 그 작고 푸른 점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어오고 물기가 배어나와 기분 좋은 베리탐에 취해 나는 그 푸른 점 속 바다의 발을 찰박 담근다. 아슬한 차가움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우주 같은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하면 뻐끔뻐끔. 저 멀리 투명한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본다. 나의, 너의, 우리의 시선이 타다 마주치는 순간. 강경주. 이 소녀의 이름은 강경주입니다. 경주는 학교에 오면 1. 물수건으로 책상을 쓱 닦아내고 2. 잘 다려진 손수건을 착 펴고는 3. 엎드립니다. 경주는 잠을 많이 자서인지 피부가 아주 좋고 활짝 붓는 모습이 라인 한 조각을 넣은 사이다처럼 흐르르 상쾌하지만 잘 안 웃어요. 경주가 치아를 드러내고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호. 정지호. 지호는 경주를 힐끔힐끔 바라봅니다. 경주를 대놓고 쳐다볼 순 없습니다. 사고를 쳐서 한 학년을 꿇었다는 옆반의 무법자 달걀알도 경주를 함부로 건드릴 순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경주 앞에서 뭔가 삐질삐질 움찔움찔. 가령 경주는 며칠 전 병태과학 선생을 한마디로 발라버렸습니다. 15살을 생선으로 치면 제일 기름지고 탱탱하고 맛있을 때라나. 아무튼 미친 줄도 모르고 미친 소리를 해대는 선생님 앞에서 다 들리는 혼잣말에 툭. 지랄하네. 강경주는 정말 멋있습니다. 경주의 몸에는 경주만의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얀 손등에는 몽글거리는 갈색 동그라미들이 알알이 박혀 있고
그게 바로 담배빵과 칼빵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의 왼쪽 귀와 머리카락 사이에 직경 50mm 정도의 푸른빛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호가 그 푸른 점을 처음 본 건 사실 몇 달 전 어느 오후. 찰박. 지호는 물기가 찰박거리는 바닥을 밟으며 엄마를 따라 수산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온 몸을 휘감는 베릿한 바다 냄새. 빨갛고 파란 고무대야마다 뻐끔거리는 물고기들 사이를 목줄에 매인 강아지처럼 따라갔던 지호가 고향은 부산 노량진에서 생선 장사만 30년 넘게 왔다는 가게 주인인데 생선의 원산지와 신선도의 관계에 대해 한 수 가르치고 있는 노원구 출신의 엄마. 뒤에서 거의 물살이 되던 그때 지호와 같은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지호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지호 시선의 끝. 왼쪽 귀 뒤와 머리카락 사이 푸른 점이 사진처럼 찰칵. 지호의 시선이 소녀의 뒷모습을 쫓아갑니다. 소녀는 수산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발걸음을 살랑이며 커다란 화로수조 앞에 멈춰서더니 가방에서 하얗고 커다란 헤드폰을 꺼내었습니다. 수조 속에 옮겨진 바다. 그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그것을 바라보는 소녀의 뒷모습. 그 순간 그곳은 파랗고 하얗고 작고 커다란 새. 지호는 이제 그 소녀 이름이 강경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경주와 같은 반이 된 지 어느새 6개월. 지호는 여전히 경주를 바라만 봅니다. 그런 지호의 특기는 바로 없는 것처럼 있기. 나는 어쩌면 책상, 아니면 그 밑에 의자, 아니면 테이블 위에 물컵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있을 뿐이야. 근데 경주는 달라. 지금은 쉬는 시간. 지호는 같은 반 친구 효선, 유경과 함께 있습니다. 야, 쟤는 맨날 혼자 뭘 저렇게 됐냐? 강경주? 쟤야 뭐. 궁금하면 물어봐. 됐어. 뭔가 우리 같은 인간 따위랑은 안 어울리겠다고 막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내 말이 좀 아니다. 야, 니네 윤지영이나 조심해. 내 말이 걔 남 얘기 존나 쩔어. 지금도 어디서 존나 남 얘기하고 있을걸? 존나 내 말이 밥먹 빨리 존나. 야, 근데 걔 진짜 많이 먹지 않냐? 아 존나 내 말이 미친년이 볼 때마다 몽쉘 쳐먹어. 근데 니네도 지금 지영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지호야, 넌 아무 생각이 없지? 야, 말좀 해도 보자. 노다봐. 가자. 입 다물고 있을 걸. 역시 엄마 말이 맞는 걸까? 어린 시절 지호는 방에서 혼자 노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지호의 방에 분홍색 코끼리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설거지 중이던 엄마의 옷자락을 잡은 지호가 폴짝폴짝 춤을 추며 대체 어떤 이름이 코끼리에게 가장 어울릴지 고민을 한 바가지 쏟아놓습니다. 그런 지호에게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엽니다. 조용히 좀 해! 지호는 이제 15살이고 말씀이 가득합니다. 15살 지호의 보물 1호는 일기장. 무려 색깔별로 3권. 빨간 일기장엔 화난 이야기, 파란 일기장엔 슬픈 이야기, 노란 일기장엔 재밌는 이야기들이 깨알처럼 담겨 있습니다. 너무 별거 아니어서 부끄러워서 눈치 보느라 할 수 없는 말들을 쓰고 또 쓰는 지호가 경주를 바라봅니다. 경주는 이따금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하얗고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 가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지호는 그 작은 소리를 온 세상처럼 듣습니다. 경주의 노래가 속삭이는 작은 파도처럼 밀려와 지호의 발끝을 적십니다. 혀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노래가 해질 무렵 바람처럼 살며시 지호의 뺨을 스치는 순간 경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경주는 오늘 줄무늬 양말을 신었습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의 뭔가를 새겨진 발목이 살랑살랑.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파란 물기
시각 오전 10시 55분 2교시와 3교시 사이 쉬는 시간. 지우가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니다. 펜을 잡은 손끝에 잔뜩 힘을 준 채 머릿속 뇌세포들이 총칠동.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 경주야. 친애하는 경주에게 나쁘지 않은데? 비슷한 말이 썼다 지웠다 온 정성을 다해 겨우 써낸 한마디. 우리 친구 할래? 010-987-5006 내 번호 지우. 경주에게 쓴 첫 번째 쪽지. 지호는 노트 한쪽에 자리 대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내 바짝 자른 손톱으로 꾹꾹 눌러준 뒤 슬쩍 경주의 책상 위 돈의 누더기 그려진 노란색 노트 안에 숨겨둡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지호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손끝이 차가운데 손바닥에서 땀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그때 교실 앞문이 드릉 열리고 경주에 할고 가는 발문이 정말 흔한 저말에 지우는 상상합니다. 커다란 주사기를 배꼽 옆에 팍 찔러 넣어 폐와 옆구리에 턱 찌겁게 붙은 주먹덩어리들을 모자를 퍼마는 저저저 배는 납작 우리 자유. 종아리에 터질 것 같은 알통도 칼로 샥샥 썰어낸 듯 매끈하게 날려꺼내버리고 온몸에 털도 묻어내 부어버리다 레이더로 촤 바싹 들어 없애버려 온몸이 매끈매끈 반짝반짝. 지우의 눈에 경주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경주는 완벽하니까요. 완벽한 경주가 자리에 돌아와 앉습니다. 노트 아래 슬쩍 삐져나온 쪽지가 지우 몸의 일부처럼 후덜덜. 지우가 역시 사람은 안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라 생각하는 사이 효선, 유경 자리에 돌아와 앉습니다. 짜장범버 피자빵 냄새. 지호를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읽고 4교시 변태과학은 또 미친 소리를 해대고 있고 지호는 자신이 수업계의 세포로 보내돼 공기 중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상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의 주제는 용해도. 변태과학은 용해도의 정의를 노래로 만들어 무한반복시키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안 들어가? 둘, 셋. 그런데 굵게 다물어져 있던 경주의 입술이 은근슬쩍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 지호도 그 어이없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 지금 이 순간 변태과학의 용해도로 대동단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용외 백기라네 최대고 농민 형치대 칠량수 용에 돌아 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회 같은 수업이 정신없이 흘러가던 그때 지우의 자리에 쪽지 하나가 턱. 설마 경주? 책상 위 쪽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입니다. 바닥. 다행히 보이지 않아요? 매끄러운 듯 오돌토돌한 종이의 감촉. 접힌 부분을 펴는 손가락 지문의 결 하나하나가 촉을 세우며 시간이 멈춘 듯 인연의 선고장이 열리듯 쪽지가 입을 엽니다. 일기장 잘 봤어 정지호. 너 무서운 애다. 그런 건 간술 잘했어야지. 남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한 수 배웠다. 없어. 빨간 일기장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싫다. 짜증난다. 역겹다. 재수없다. 불쌍하다. 혐오스럽다. 추하다. 엄마는 자기는 하나도 못 참으면서 나한테 자꾸만 참으라고 한다. 무슨 덩어리. 그러니까 다른 아줌마들이랑 못 어울리지. 효선이 호의를 가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다. 야비하다. 차라리 솔직하면 좋겠다. 유경이는 더 가관이다. 옆에서 쓸데없이 맞장구만 친다. 한심하다. 변태과학은 90% 60도씨의 질산칼륨수용액 500g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성출되는 칼륨의 양을 미친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고 효선이와 유경이는 지우의 빨간. 하필 빨간 일기장을 보았고 지우가 쓴 쪽지는 아직 도레리덕이 그려진 노란색 노트 아래 지우의 등과 뒷목 그리고 정수리의 차가운 땀방울이 맺힙니다.
오늘 점심만큼 자반고등어 구이. 뿌연 연기 속 급식실은 구운 고등어 2개의 기름지고 베듯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지우의 심장이 탁탁거리는 시작부터 다 들어갑니다. 일단 밥알을 씹어 삼킵니다. 지우야, 이거 먹을래? 나 생선 싫어하잖아. 몰랐어? 야, 너 은근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그게 너 먹어.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잖아. 고마워. 지우의 젓가락 끝이 하루를 몸을 달며 식판 위의 고등어의 살점을 떼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 앙상한 뼈. 지우는 처음으로 고등어 구이가 죽은 생선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돌려줄게. 미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라고. 미안. 내가 더 설명할게. 지금 이거 소리 내서 읽을까? 수백 개의 귀, 수백 개의 눈동자, 수천 개의 이빨이 밥알과 고등어의 살점을 씹고 수백 개의 목소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급식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사이 지우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바닥에 닿습니다. 급하게 씹은 고등어 껍질 조각 하나가 지우의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침을 삼켜보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안. 수백 개의 목소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지우의 작은 등을 향해 날아와 박힙니다. 저 멀리 급식실 문은 머나먼 세상의 끝. 지우의 발걸음이 발보다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거미들처럼 교차하는 싸늘한 눈빛들 사이를 안절부절 다니던 지우의 왼발이 오른발 뒤꿈치에 탁! 그때 살랑살랑 물속을 우아하게 걷는 듯한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이 새겨진 한 번도 땅에 닿은 적이 없는 듯한 발걸음이 살랑살랑. 그 순간 이곳은 마치 까만 밤, 깊고 깊은 바닷속, 파랗고 하얗고 작고 커다란 세계. 지우의 작은 숨이 조그만한 공기방울이 되어 피어오릅니다. 제발 나를 못 받기를. 봤다면 제발. 살랑살랑 파랗고 검고 하얀 발목이 지우를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타일바닥, 차갑게 식은 고등어구이 반토막이 지우를 바라봅니다. 까끌까끌, 입천장에 붙어있는 고등어 껍질이 아무리 침을 삼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오늘 조퇴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 바보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필 그걸 봐가지고. 근데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걔네가 훔쳐본 거잖아. 아, 모르겠어. 근데 억울해. 괜찮냐? 나 경주. 헐. 응, 괜찮아. 고마워. 다행이네. 나올래? 어? 지금? 어. 친구하자며? 이건 친구하잔 말? 학교 가기 전 카페 브람스 아래 하천 다리 밑. 폴? 응, 갈게. 밤 10시 23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지우가 두 번째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을 슬쩍 열고 집안의 동태를 살핀 뒤 미니 시리즈 극적 중인 엄마의 온 정신이 꽃미남 주인공에게 꽂힌 틈을 타 형광까지 살금살금 신발을 살며시 들고 기다리다 드라마 속 누군가가 나라이는 백성처럼 오열하는 순간 형광을 찰칵 탈출 성공! 중바 느슨함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온몸 식구가 기를 정도 의문한 봉지를 톡톡 털어놓은 것처럼 온몸에 치비고 항공기에 입자들이 주의 뺨을 스치고 웅크린 몸이 깨어나자 움츠러든 마음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니다. 이거 꿈인가?
같은 다리 아래 단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와 죽는다. 무슨 바나나 우유냐? 얘도 아니고. 나도 한번 마셔봐도 돼? 마셔봐. 보리차야? 건강음료? 야, 완전 시원해. 이래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거구나. 너 좀 귀엽다. 고마워. 밤 공기 좋다. 응. 이 시간에 이렇게 밖에 있어 보는 건 처음이야. 부른다고 진짜 오네. 야, 넌 뭐가 제일 답답하냐? 나? 나는 답답한 데가 제일 답답해. 존나 뭔 말인지 알겠다.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꼭 혼자 작은 유리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아닌 척 해봐도 꼭 혼자인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적응해야 되는 걸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원래는 그냥 꾹 참았는데 요즘엔 잘 안 참아져. 기침처럼 자꾸 나와. 나 답답하지. 네가 답답한 걸 왜 네가 무시하냐? 기침 같다며. 그건 똥 같은 거 아닌가? 야 참지 마. 감기 걸려. 네가 힘든 걸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 안 그래도 참아야 될 거 존나 많아. 야 요즘 세상에 무조건 주가 정신이야. 근데 말이 쉽지. 너도 어려워? 나라고 별 수 있냐? 집구석은 엉망이고 학교랑은 친해지기 어렵고. 진짜 짜증나네. 야, 너도 그렇냐? 요새 열받으면 막 확 다 엎어버리고 싶고 막 욕 나오고 울고 싶고. 학교에서 뭐냐? 용해도?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조용히 하래. 소리라도 지르게 해주든가. 으아!
똑같은 태양이 뜨고 똑같이 억지로 일어나.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지호는 경주를 희죽희죽 바라봅니다. 지호의 자리에서 대각선 2시 방향 376cm의 시선이 날아가 경주를 톡 건드리면 경주 어깨가 찌릿 고개가 슬쩍. 지호는 오늘 경주의 서랍 속에 쪽지와 레몬 사탕을 넣어뒀습니다. 상큼한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옵니다. 변태가학 선생은 오늘 또 하나의 명곡이 탄생했다며 원소 주기율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고 꿈이 음악가였대. 이거 학교 종이 땡땡땡이잖아. 자 다들 조용 10번 반복한다 둘셋 수헬레는 편지 산풀로 내온. 지호 자리에 쪽지 하나가 톡! 레몬 사탕 존맛. 두 사람 사이 쉴 새 없이 쪽지들이 오갑니다. 혼자 애기를 쓰던 지우가 이젠 경주에게 쪽지를 씁니다. 등교하면 톡, 취식 시간에 톡, 책상 위에 톡, 서랍 안에 톡, 사물함에 톡톡톡. 뭐더라? 무인별. 진정한 프렌치 후라이 시대는 당근가. 나중에 들어봐. 죽여.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기분 완전 아, 나도 생긴 터지. 완전. 오늘 급식 탕수육이래. 대박 침샘 폭발. 오늘의 음악은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헤드폰만 끼고 있는 거야. 비밀? 나 오늘 학교 오다가 전에 얘기한 고양이 또 봤다. 나 알아보는 거 같아. 자꾸 쳐다. 너본 거 아니라 그냥 멍땡인 걸걸? 지호와 경주가 따로인 듯 나란히 급식실에 갑니다. 창가에 빈자리.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으로 공기로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급식실에서 수백 개의 입들이 밥알을 씹으며 말들을 뱉어냅니다. 야 일단 노래방 갈래? 쨌냐? 당근 안 했지. 너 또 혼자 다 했지? 아 재수없느냐? 존나 맵게?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근데 그럼 아직도 연락하냐? 야, 밀당을 해야지. 야 근데 수학이랑 영어랑 사귀었다며? 대박. 영어가 아깝지 않냐? 수학이 졸라 모자래. 어쩐지. 그나저나 너네 그 얘기 들었냐? 뭐? 강경주. 강경주 뭐? 야! 대박. 그래 보이지 않냐? 어쩐지. 내 말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흐린 날에도 해가 쨍한 날에도 급식실에서 말들이 말을 먹고 말들이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들었어? 뭐? 그랬대. 헐! 밥알이 툭툭 말들이 툭툭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머리 위로 둥둥 소근소근 쑥덕쑥덕 말들은 또 다른 말이 돼요 들었냐? 진짜라며? 봤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내가 들었는데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로 또 다른 테이블로 급식실 밖으로 교실로 또 다른 교실로 지호와 경준의 교실로 경주는 마치 투명한 공기방울 속 북적거리는 교실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야, 쟤 좀 봐. 존나 뻔뻔하지 않냐? 혼자 쿨한 척, 시미로운 척. 그러니까 딴데에서 온 줄 알았잖아. 재수 없어. 쟤는 언니도 유명하지 않냐? 쟤네 언니 자퇴가 아니라 임신해서 잘린 거래. 대박. 완전 그 언니의 그 동생. 쟤네 엄마도 장난 아니래. 야, 쟤네 아빠 없잖아. 엄마가 애인이라 썼네. 어쩐지. 쟤네 엄마 뭐 하는 줄 알아? 웬일이야? 남중에도 소문 쫙 났대. 내가 학원에서 들었음. 남친한테도 그래서 차인 거라며? 야, 남친 존나 킹카 아니었냐? 김민수. 말도 마. 차이고 나서 죽는다고 칼로 팔고도 난리 다녔대. 대박. 제 팔에 칼 잡고 있잖아. 손등에 젖도 협박하려고 자해한 거래. 웬일이야? 혼자 다니는 이유가 있었네. 어쩐지.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덕분에 실내에서 자습을 하는 체육 시간. 교실은 습하고 따분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교탁에 앉아 지루한 하품을 뱉던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주의 책상에 쪽지 하나가 톡. 더러워.
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왜? 너한테 하는 말 같아? 아니 우리 반을 막 그러고 다니면서 그걸로 돈도 버는 애가 있다 하더라고. 근데 너 핸드폰 좋아 보인다. 그치 지우야? 어? 강경주 저 핸드폰 무지 비싸 보이지 않냐? 글쎄. 이따 매점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난 괜찮아. 뭐 사다 줘? 너 바나나 좋아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 지우야. 밥 먹으러 가자. 어? 왜? 싫어? 야 우리 집 안 다 풀렸어. 그게 너 왜 강경주 눈치 보냐? 제가 너 괴롭혀? 아니 가자. 배고프다. 일어나. 경주의 반에서 물기가 배어나옵니다. 작은 파도가 바닥을 적시며 밀려옵니다. 파도는 지우의 발에 닿지 못합니다. 급식실을 향하는 지우의 발자국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반찬은 양념을 칠수록 자극적일수록 더 맛있는. 너도 들었지? 뭘? 그 얘기. 야 진짜 독하다. 어떻게 혼자 밥을 먹냐? 차라리 굶지. 딴 별에서 왔어. 그럼 집에 외계인이 셋이야? 엄마의 그 언니 재밌어? 재밌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처절한다. 차가운 타일바닥이 진흙처럼 질척거립니다. 쥐죽은 듯 조용하던 급식실은 경주가 사라지는 순간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대박! 소름! 소리야. 완전 미친년 아니야. 맨날 저렇게 혼자 다니지. 맛있어 남 씹는 거? 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긴 해? 나도 비겁한데 너네 한심해. 알아? 지우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경주는 교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습니다. 학전 다리 밑에도 없습니다. 지우는 경주의 집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경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친구라고 좋아만 했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 순간 지우 시선의 끝 찰칵 스쳐 지나가는 푸른 점. 맞아. 노량진. 지하철 1호선 파란 바다, 파란 의자, 말린 생선 냄새, 표정 없는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들 같습니다. 신도리, 영등포, 신길, 대박, 노량진. 거대한 수산시장. 철방철방. 축축한 바닥들 사이를 뻐끔뻐끔. 수천 개의 입이 거친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지? 물에 젖은 바다, 커다란 대야, 네모난 수조, 뒤집어진 몸, 커다란 입 뻐끔뻐끔, 눈동자 끔벅끔벅, 시뻘건 고무장갑, 생선 하나 주나, 시퍼런 발표죠! 퍽! 발을 펄퍽! 달리 대강! 꼬리가 대강! 배가 쭉! 내장이 쓱! 생명한 핏물! 아! 차가운 바닷물, 뽀얀 살결, 서랍의 미명 파다닥 파다닥, 멍한 눈동자, 토막 날색정 파닥파닥. 거대한 시장, 수천 수만 개의 물고기가 지엄김에 끝! 저기 커다란 수조와 경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경주야. 경주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예전에 여기서 너 본 적 있어. 그랬냐? 근데 물고기들 산소 공급기 고장나서 다 죽었대. 헐. 별일 아니야.
여기선 살아있는 게 제일 비싸. 그 다음에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죽은 지 좀 돼서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 똑같이 살아있어도 쟤는 동이라서 비싸. 비싼 건 죽어서도 비싸지. 근데 여기 있던 고등어들은 죽으면 제일 싼데 살아있을 때 비싸. 얘는 잡힌 뒤에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거든. 왜? 지호야, 너도 내가 더러워? 어? 고등어들은 성질이 급해서 잡히면 바로 까무러쳐 죽어버린대. 사실 수조 속에 살아있는 애들도 수면침 맞고 마취된 애들.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살아있지도 않을 정도로만 사는 거야. 그래야 수조 속에서 안 미치고 살 수 있으니까. 지호야, 정말 살아있다는 건 뭘까? 미안.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여기 나가면 먹을 거 천지야. 두 사람은 노량진 하봉골목에서 컵밥을 사 먹습니다. 맛있다. 야, 니께도 맛있어 보인다? 먹을래? 헐? 경주야, 우리 살아있는 고등어 보러 갈래? 진짜 살아있는 고등어. 살아있는 거? 응. 수조 속에 갇힌 애들 말고 침 맞고 마취된 애들 말고 정말 살아서 팔딱이는 고등어. 어때? 가보자. 헐? 콜! 길에서 허기를 채운 두 사람은 검색의 여왕 정지호의 내이 응 검색에 따라 우선 터미널로 갑니다. 슝! 오케이. 통영으로 가자. 저 멀리 남쪽도. 통영 삼덕항에서 고등어잡이 배가 출발. 우리가 밤에 떠난다니까. 사람이 오늘 밤에 지나가는 배 탈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돈은 있나? 차비 어떡하지? 짠! 뭔 돈이야? 몸판 돈? 너 방금 혹했지? 아니? 진짠데 이 돈? 야! 난 네가 뭘 해도 나쁘게 생각 안 해. 상관없거든? 오. 가자! 통영으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6번 승강장. 자, 통영인 버스 출발합니다. 통영의 고속버스
바람 시게 문답하니까 나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야 양반이 누가 만드냐? 제가 맞으십니다. 야이 자식아! 제대로 보라 안 되나? 예? 파이프 용접 한번 더. 그 막내 막걸리 한 번 갖고 온나? 예. 소금 뿌리라 소금! 예. 사고 안 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거기 많이 잡아서 말씀을 해줘 있어. 여봐! 정성껏 뿌리라 정성껏. 예. 저기 아저씨! 이거 보조물매 맞죠? 맞게 못 들었어요? 오늘 우리 입에 타기로 했거든요! 니네 저 가서 그물이랑 밧줄 한번 확인하고. 예. 많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준비 다 되라. 예. 야 호로 안 치나? 제가 치겠습니다. 혼자만 빨리 쳐라. 저기 아저씨 진짜라니까요? 그 저희 수행평가 현장 학습 때문에 같이 보도해 잡기로 선생님 허락도 맡았어요! 그 지우야! 네! 선생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유지호 주한대기 모두 위치로. 자 유진호 치만대기!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한다. 안전대.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지? 자 각자 위치로! 위치로. 왜 그냥 출발한 건가? 아저씨 진짜라니까요! 저기요! 자 1번 키 내리고 1번 키 내리고 2번 키 내리고 2번 키 내리고. 이게 뭐야? 못하는 거야? 안 태워줘. 못했지 않아? 엄마! 야, 덕주야! 미쳤어? 조용히 좀 해봐! 안 태워주면 거 아니야? 야, 움직이지 마. 조심해. 저기 아저씨! 누구 없어요? 나도 몰라. 엄마! 움직여. 왜 출발하는 거야? 저기요, 살려주세요. 야, 이 새끼들아! 야니 이보고 내가 를 미친다. 저기 뭐야 이거 아시간을 몰라. 내가 누구 미친 거 아니다. 야 우리가 못 들었으면 대체 왜 나갔겠노? 아 정말로 미쳐버리겠네. 야, 뭔 일이고? 딱 봐도 몇 끼마다 소주 2병은 마실 듯한 비주얼. 털이 덥스 산적 같은 얼굴에 개조심. 마 끈들이지 마라. 가 쓰여진 시꺼먼 가판정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걸어옵니다. 장난이가 배 돌리라. 예? 못 들어라. 못되냐 알려서 아까 왜구해줬어? 너희들 집 나왔나? 시간 없다. 배 돌리라. 아저씨!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도망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살아있는 고등어 봐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고등어. 야들 을미 하나씩 주고 유명 좀비 내주고 오늘도 만만치 않을 기다. 정신 똑띠 차리라. 출항한다. 야다! 살았다. 봤다. 성공. 세상은 어느새 깊은 밤. 고요하고 은은한 달빛 아래 커다란 배가 검푸른 해수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흘렁흘렁. 나 심장이 느껴져. 여기. 쿵쿵.
지우야, 하늘 봐봐. 얇은 푸른빛, 짙은 초록빛, 투명한 검은빛, 반짝이는 가루처럼 별들이 쏟아집니다. 끝이 안 보여.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일까? 애들이 하는 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진짜 가짜 그런 거 나 잘 몰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건 진짜 아니야? 그러네. 두 사람을 태운 배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사이 지호와 경주는 세상과 육지와 조금씩 멀어져 바다 한가운데 어둠의 풀속에서 숨을 쉽니다. 야, 봐봐. 뭐하냐?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너도 해봐. 야, 이거 뭔가 여름에 무지 더울 때 냉장고 문 열고 숨 쉴 때 얼음 냄새? 바카스타 얼린 말 속에 물버스 나는 기분. 헐, 상상돼. 도라니야. 야, 우리 그거 하자. 뭐? 좋아하는 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하기. 이게 진실 게임 같은 거보다 훨씬 재밌어. 그럼 나부터 한다. 난 오후 3시가 좋아. 왜? 예쁘잖아, 오후 3시란 말. 게다가 오후 3시에는 왠지 차 한 잔에 케이크 한 조각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 이렇게 딸기 올라간 케이크. 일요일 낮에 나는 빨래 냄새도 좋아. 햇빛에 빨래가 마르는 동안 바삭거리는 햇살 냄새가 빨래앱에서 따끈따끈할 때. 그때 빨래에 코 박고 냄새 맡으면 내가 봄날 아지랑이 사이에서 하품하는 고양이가 된 것 같아. 되게 기분 좋게 바삭바삭 건조한 느낌? 잘 말린 꽃처럼. 책 속에 띄워뒀다가 몇 년 뒤 우연히 발견한 낙엽처럼. 너 나중에 꼭 책 써라. 존나 쓸데없는 얘기 존나 길고 예쁘게 하는 책. 두고 봐. 진짜 쓸 거다. 난 좋아하는 건 모르겠고 싫은 거부터 말해도 되냐? 그래? 맘대로 해. 집 부서? 싫어. 엄마가 그 인간이랑 사는 거.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엄마가 웃어 그 새끼랑 있으면. 존나 꼴보기 싫어. 내 앞에서 절대 그렇게 안 웃으면서. 근데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모르겠어. 우리 언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되게 친했거든? 근데 요즘은 저게 우리 언니 맞나 싶을 정도로 만나가. 저러다 진짜 큰 사고 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솔직히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저러니까 짜증도 나고. 근데 우리 언니잖아. 아! 김민수 개새끼야! 근데 그 새끼 손가락 존나 예쁘다? 그거 나밖에 모를걸? 지호야, 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알기 전으로 못 돌아갈까 봐 무섭고 근데 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존나 답답하고 날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정말로 다 알아버릴까 봐 무섭고 나 안심하지. 네가 답답한 걸 하찮게 여기지 마.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나 그때 엄청 고마웠는데. 난 강경주가 좋아. 소심한 쩌리인 내가 먼저 친구하자고 편지 쓸 만큼. 안 해본 건 절대 안 하던 내가 한밤중에 뛰쳐나갈 만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와버릴 만큼 쓸데없는 얘기 존나 길고 이쁘게 눈치 안 보고 할 만큼 고맙다. 뭐야? 여기는 185번의 통영과 제주도 사이의 바다. 짙은 보랏빛 하늘, 세상이 통째로 잠든 듯한
뭐니 뭐뭐? 나도 콜! 오이 새끼를 보고 눈을 비치나 그만두다! 다들 뭐하노? 저것들 미치는 줄 알까? 지금! 저기 봐봐. 심장 같아. 점점 봐. 우리 쳐다보는 거 맞지? 하나, 둘, 셋! 안녕!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동이 터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진 바다는 뜨거운 태양을 머금어 붉게 물들고 오늘 고등어배는 만선입니다. 아이고 이따 한잔 가 있어. 수고 많으십니다. 어이! 얘들 좀 일로 와봐라. 말해. 그참 그가면 보통 지성질 못이기가 금세 죽어비는데. 근데 보면 꼭 살아왔고 버틴 놈들이 있다. 야들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거는 그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한테 물 속에 살 거면 살겠나? 못 살지. 너희들 고등어 등이 와 편한지 아나? 야들 사는 게 엄청 빡세니. 힘없이 때려 몰려댕기가 사능하다 아이가? 등이 파래야.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미니게 잡아먹히려고 등은 바다처럼 파래지고 요 멧돼지는 밑에서 봤을 때는 안 밀라고 이래 거든.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에 부림을 치다 결국 그 몸부림이 지들 몸이 나네. 싸보고 나락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가지. 야들 적어도 진짜로 죽을 만큼 살다가 죽는 아들. 한번 이거 봐라. 와, 무슨 종이랑 등이가? 즐기지? 멋있다. 엄청. 꿈같던 밤이 지나 다시 땅을 딛고 사극하고 돌아가는 배. 지호와 경주의 뱃속에 살아있던 고등어가 흠칫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시간. 육지도. 저 멀리 항구가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은 왠지 조금 가까워진 듯 어느새 항구에 도착. 다시 육지에 내딛는 발걸음이 조금 어색합니다. 조심해. 뭔가 어지러워. 아이고 피곤타. 근데 너희들 진짜로 진나기가 야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왔노? 우리는요. 뭔가 무지하게 펄떡이는 곳에서 왔어요. 아저씨들도 그랬을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아야 포트 안 올라! 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호가 경주를 푼 거. 경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헤어진 그날 경주가 남긴 문자. 엄마에게, 납치당하거나 죽은 거 아니니까 소란 떨지 마. 지호에게. 고등어회 또 먹고 싶다. 받아. 지호는 한동안 교무실과 경찰서에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혹시 경주가 너 괴롭혔니? 소문이 좀 있던데 경주가 수상하지 않니? 지갑에 돈이 많다던가 비싼 물건이 있다던가. 어른들은 경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 열심히 물어볼 뿐. 아무도 진짜 궁금해하지 않아. 야, 그래서 강경주 가출한 거니? 내가 들었는데 진짜야? 대박이지. 웬일이야? 야, 근데 정지우 쟤는 뭐냐? 나? 나. 지호는 여전히 친구가 별로 없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무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호는 두 사람이 함께 화분을 깨던 하천다리 아래를 걷습니다. 하천 벤치요. 그날 밤 지호와 경주가 신나게 깨트린 화분의 꽃과 난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있습니다. 대박. 잘 있냐? 나는 잘 있다. 덕분에 이제 진짜 혼자야. 혼자 아닌 척하는 혼자 말고 진짜 혼자. 과학 오늘은 질량 보존의 법칙 가지고 노래 만들어 왔더라. 언제 올 거냐 강경주? 나쁜 년.